자산 포트폴리오를 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시간의 포트폴리오를 잘 짰던 것 같아요. 수익이 늘기 시작하면 단순 노동, 단순 반복, 그 시간과 돈을 바꾸는 행위에 가까운 일들은 점점 줄여가고 점점 소득을 많이 벌어다 줄 수 있는 일에 시간 투자를 더 많이 하고. 저번 영상에 이어서 오늘은 소득 늘리기 편입니다. 순자산 2.1억을 모으기까지 어떻게 저축을 했는지 영상을 찍어봤는데 오늘은 저축 못지않게 중요한 소득 늘리기. 저축이 중요하냐, 소득 늘리는 것이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저는 솔직히 소득 늘리기로 돈을 빨리 모았던 것 같아요. 사실 직장 다닐 시절에는 멋모르고 막 돈을 썼었어가지고 돈을 본격적으로 많이 벌기 시작할 때부터 전략이 동시에 들어갔거든요. 제가 300 벌 때 돈을 막 쓰는 거하고 1000만 원 벌 때 돈을 막 쓰는 거하고는 규모가 다를 거잖아요. 제가 아무것도 모를 시절에 네일아트 하고 탈색하고 피부과 다니고 이랬지만 돈을 한 1000만 원 단위로 벌기 시작하면서 이런 걸 아예 안 하니까 돈이 쌓이는 속도가 다르더라고요. 300만 원, 400만 원 벌 때 돈을 저축했다면 더 좋았겠지만 다행히도 돈을 본격적으로 벌기 시작하기 전에 절약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2억 초반 정도 모은 것 같습니다. 저의 소득을 대략적으로 공개를 하자면 월에 뗄 거 다 떼고 한 1000만 원 정도 버는 것 같습니다. 저의 스펙이 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저의 스펙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첫 번째 학력. 저는 고졸입니다. 4년제 대학교를 진학을 했었는데 2학년 2학기까지 다니고 휴학을 하고 유튜브 MCN 회사에 취직을 합니다. 지원을 했는데 덜컥 합격을 해서 무작정 상경하게 됩니다. 영어를 잘한다 그런 것도 없습니다. 토익은 시험을 대학교 때 영어 수업이 필수여가지고 토익을 쳤던 기억이 있는데 토익 점수도 완전 거의 발 사이즈? 자격증? 그런 거 없습니다. 바리스타 자격증이 있어요. 운전면허 없고요. 포토샵, 영상, 일러스트 뭐 이런 관련 자격증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러고 이렇게 보니까 제가 스펙이 참 안 좋네요. 고졸 무스펙 26살이 어떻게 해서 월에 1000만 원 정도를 벌고 있는지를 과정을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연봉 올리기입니다. 바로 창업을 하기에는 정말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무모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입장이에요. 굉장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연봉을 올려야 된다. 연봉을 올려야겠다 의도한 건 아니지만 돌이켜서 생각해 봤을 때 이렇게 했더니 연봉이 올랐다. 휴학하고 MC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됐는데 굉장히 작은 규모의 스타트업 회사다 보니까 주 6일 출근에 자대보험 없이 프리랜서 계약으로 180만 원을 받았었어요. 근데 그런 말들 많잖아요. 받은 만큼만 일하자. 회사 가서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회사에서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일을 찾아서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포토샵은 못했었어요. 영상은 이렇게 편집은 해도 썸네일은 다른 디자이너 분이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건당으로 한 개당 뭐 3만 원 이런 식으로 받아가는 디자이너 분이 계셨는데 제가 이제 회사에 말씀을 드려가지고 다른 직원분이 포토샵을 할 줄 아는데 제가 포토샵을 배워서 썸네일까지도 제가 만들어 보고 싶다. 뭐 사실 회사 입장에서는 나쁠 게 한 개도 없죠. 얘 업무는 많아지는데 제가 돈을 더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하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다른 디자이너한테 돈 줘야 될 거를 안 줘도 되니까 그런 모습을 되게 좋게 보시기도 하셨고 그래서 제 연봉이 실제로 많이 올랐고 직급도 빠르게 올랐어요. 근데 사실 저는 그 직급과 월급이 오르는 것보다 제가 포토샵을 할 수 있게 됐다 이게 굉장히 크거든요. 회사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경장인 TV에서도 일을 하고 있는데 단순 편집으로 저를 고용하셨지만 강의를 이렇게 해보시는 거 어떨까요? 강의 기획이라든지 행사 기획 이런 것도 계속해서 제안을 드렸거든요. 배우려고 하니까 뭐 하나라도 더 알려주려고 하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작은 회사에서 시작을 했지만 어느 순간 직급도 빨리 달게 되고 연봉도 그에 맞춰서 상승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때 나이가 22살, 23살 이랬었는데 대표님께서 팀장을 해라 이렇게 했을 때 굳이요? 제가 그럴 욕심이 있어서 한 건 아니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대표님들께서 공통적으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내가 팀장을 시키는 게 아니라 네가 이미 팀장처럼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네가 그 자리에 앉은 거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몸값이 오를 수밖에 없었다. 사실 이거는 운이 좀 좋았어요. 진짜 막 악덕 기업들은 열심히 하면 호구당한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다 너같이 하면 호구당해. 받는 만큼 일하는 게 맞아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에 남는 게 있더라.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다양한 걸 많이 시도하고 이렇게 했을 때 잘 되네? 이렇게 했을 때는 조금 안 되네? 이런 것들을 시도해보는 것? 경험치가 높아지는 거? 얼마나 좋아. 포토샵 학원 가서 배워야 되는데 그게 다 밑거름이 돼서 지금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두 번째 방법은 부업으로 소득 늘리기입니다. 사실 이렇게 회사를 다니다 보면 나의 가치를 바라보는 게 나와 회사가 다른 시점이 온단 말이에요. 저는 최대 연봉이 5,500까지 받아보다가 이제 퇴사를 하고 법인 사업자를 내게 됐는데 제가 5,500까지 연봉을 받다가 다시 이직을 하려고 알아보지 않아가지고 요즘 시세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으나 1, 2억 받기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1, 2억을 받는다고 해서 제가 만족할 것 같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 깨달음을 딱 얻었을 때 회사는 나와 생각이 다를 수도 있다. 나의 성장이 곧 회사의 성장, 회사의 성장이 곧 나의 성장이 아닐 수도 있겠다. 나 이걸 회사라고 생각했는데 아닐 수도 있겠다는 깨달음을 얻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부업을 해야겠다. 근데 제가 여러 가지 부업을 해보고 느낀 점이 있어요. 부업에도 레벨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소득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본업에 도움이 되는 부업을 하는 게 베스트라고 생각해요. 제가 배달 알바를 한다? 시간과 돈을 맞바꾸는 행위인 거죠. 경자희님 채널 컨설팅을 회사를 다니면서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경자희님한테 50만 원만 받을 테니까 기획부터 촬영부터 편집까지 그리고 썸네일 제목 다 제가 해드리겠다. 주에 4개 업로드. 그럼 몇 개야? 한 달에 16개 업로드. 50만 원.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가격이긴 하거든요. 한 달에 16개 기획, 촬영, 편집, 업로드까지 50만 원? 너무 싼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제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나는 5배 이상 매출을 증가시킬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있었고 그동안의 제 회사 생활을 통해서 무조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베팅을 한 거죠. 50만 원 받고 300만 원? 그 이상의 일을 해드립니다. 그랬을 때 성과가 막 나기 시작하고 그럴 때 딜을 하는 거죠. 이제 체험판 끝!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이 정도 조건을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경장희님이 너무 흔쾌하게 콜 해서 지금까지 좋은 대우로 일을 잘 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를 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산 포트폴리오를 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시간의 포트폴리오를 잘 짰던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잘할 수 있는 일은 지금 당장 수입이 안 나더라도 계속 판다. 단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월 소득이 없으면 단순 노동, 단순 편집 외주 같은 걸로 월 소득은 충당한다. 이런 포트폴리오를 잘 짜가지고 단순 월 소득을 위해 하는 일 좀 구분을 해서 포트폴리오를 잘 짰던 것 같습니다. 본업 플러스 알파를 곁들인 무언가를 부업으로 하는 게 좋겠다. 저는 사실 유튜브 예능 채널을 했었는데 강의를 하는 채널은 또 처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부업으로 시도 한번 해보고 내가 세웠던 가설을 검증하고 왜냐면 따뜻한 회사 내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도전을 해보고 가설을 검증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냅다가라 그냥 나가가지고 창업하면 굉장히 밖은 춥습니다. 추워요. 부업을 하면서 마음껏 검증하고 시도해보고 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그들도 윈이야. 다른 사람들도 적게 줬는데 제가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야 좋지? 라는 생각일 거고 저도 만약에 이 사람이 나의 진가를 못 알아봐 주더라도 이걸 레퍼런스 삼아서 더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야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부업의 경험을 토대로 하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행착오를 거쳐서 여기가 뜨신물인지 찬물인지 발 정도는 담고 보고 베팅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업을 회사를 다니면서 경험을 해보시다가 확신이 들었을 때 사업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부업이 월급을 넘어가기 시작하는 시점부터는 퇴사를 고민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좀 더 보수적이긴 해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벌기 시작할 때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월 소득이 없다 보면 제 이성적인 판단이 조금 흐려질 때가 있어요. 이성적이면 사업을 하는데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쪼들리니까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약간 투자도 레버리지 너무 쓰면 이 구간만 견디면 뭐 수익이 날 것 같은데 그걸 못 견뎌서 불안해서 잘못된 판단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투자나 뭐 사업이나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쪼들리면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가 어려워요. 월급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있는데도 초창기에는 불안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원형 탈모가 더라고요. 초창기에는 많이 불안하고 힘들다.
그렇지만 또 장점은 이 촬영을 하려고 내가 무슨 일을 했었지 쭉 복기를 해보는데 유튜브 단순 편집, 유튜브 채널 컨설팅, 촬영 조연출, 쇼폼 드라마 대본 작성, 강의 사업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여러 가지를 해보면서 한 단계 성장을 했고 소득이 많이 늘었다. 수익이 늘기 시작하면 단순 노동, 단순 반복, 그 시간과 돈을 바꾸는 행위에 가까운 일들은 점점 줄여가고 점점 소득을 많이 벌어다 줄 수 있는 일에 시간 투자를 더 많이 하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연봉 늘리기, 두 번째 부업하기. 부업을 하면서 내가 사업을 하기 위한 가설들을 세워놓고 그걸 하나씩 검증하는 의미 있는 데이터를 쌓아가는 시간을 가지고 확신이 들었을 때 세 번째 사업을 하는 방향으로 쭉 진행을 해왔고요. 덧붙이고 싶은 내용은 내가 회사를 때려치고 창업을 해도 되는가? 창업을 해도 되는 시기인가?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또 드려보려고 합니다. 내 주위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 것! 주변에서 너가 나가서 하는 게 훨씬 잘 되긴 하겠다. 그때 정신줄을 바짝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창업했다가 잘 안 되고 이런 경우를 많이 본 것 같아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내 사람이 호구당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너 이용당하는 거야. 아니, 그 회사 대표님이 참 잘못됐네. 때려쳐. 그러면 안 된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미천한 스펙이지만 180만 원부터 1000만 원 그 이상까지 소득을 늘리게 된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고 돈을 잘 저축하는 것도 중요하고 돈을 잘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 세 가지 다 잘해야 되더라고요. 뭐 하나 안 중요한 것이 없다. 많이 고민해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고 모두들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